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17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과 불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음빙, 물수, 물수변, 민물수, 내천, 불화, 불화발, 불글적,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얼음빙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얼어있는 고드름 모양을 옆으로 돌려놓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혼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얼다, 차다, 춥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고요. 요즘 쓰고 있는 이 얼음빙자의 원래 글자이고 과거에 쓰던 이 얼음빙과도 같은 글자입니다. 얼음빙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쓰는 글자와 또 과거에 쓰던 이 얼음빙, 얼음빙 편에 물숫자를 썼죠. 그래서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다는 뜻인데 지금은 얼음빙의 아래쪽을 생략하고 위에 있는 점만 물숫자 왼쪽 위에 찍어가지고 획수를 좀 줄여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모두 똑같이 얼음빙이라는 뜻의 글자이고요. 얼음빙이 들어가는 글자 겨울동자가 있습니다. 위쪽은 뒤저울 치라가는 글자고 아래 점 2개는 얼음빙자를 이렇게 모양을 약간 바꿔서 쓴 글자네요. 이 뜻은 사계절 중 맨 뒤에 오며 얼음이 오는 계절이 겨울이다 하는 뜻의 글자고, 또 찰랭자는 얼음빙 변에 명령할 령자를 합쳐가지고 얼음은 명령처럼 차갑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물숫자입니다. 물숫자는 한 골짜기에서 돌에 부딪히며 흐르는 물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산골짜기에서 물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골짜기에 있는 돌 같은 데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탁 튕겨서 올라가가지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튕겨나가서 흘러내려가고 또 오른쪽으로도 튕겨나가서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되어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자글소자 모양으로 생략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수변, 이 글자는 물숫자를 글자의 왼쪽 변에 쓰는 글자이고요. 민물수라고 이 글자는 물숫자를 글자의 아래, 즉 밑에 가끔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쌀미자와 털모자의 변형자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물숫자가 들어가는 글자 샘천자가 있네요.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흰백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거는 해에서 나오는 햇빛이 원래는 투명한 색깔이죠. 투명할 백이라고도 하고 흰백이라고 하다는데 여기서는 투명하다는 의미로 쓴 글자입니다. 밑에 물수를 합쳐가지고 투명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다 는 뜻의 글자고요. 그 다음에 길령자를 보면은 물숫자 위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위에서도 들어오고 또 옆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흘러 들어온 그 물이 합쳐져서 멀리까지 길게 흐른다 해서 길령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번에 물숫자의 변형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 가릴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 맨 위하고 맨 밑에를 연결하면은 오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넉사자 같이 생긴 부분은 눈목자를 눕혀놓은 모양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물숫자.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눈물이겠죠. 눈물이라는 글자하고 옷을 나타내는 글자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 뜻은 흐르는 눈물을 옷으로 가려서 그 얼굴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 글자 왼쪽에다가 마음심편을 붙이면은 품을 해라고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물숫자를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 물답자가 있네요. 이 글자도 옆이 가리레와 마찬가지로 위쪽 넉사자는 눈목자를 눕혀놓은 모양이고 그 밑에 부분은 물숫자입니다. 똑같이 눈물이 되겠죠. 그리고 밖에 있는 착받침은 모두 간다는 뜻이네요. 합쳐서 보면은 눈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코 밑에서 가운데로 몰린다, 몰릴답이라고 하고 또 그곳에서 콧물과 뒤섞인다 해서 뒤섞일답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이 물숫자가 이렇게 민물수처럼 변했다가 이놈을 옆으로 돌려놓으면 위아래로 되겠죠.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있는 글자 몬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부분이 물순 거고 양쪽에는 이렇게 하나씩 그어놓은 모양이 어떤 언덕의 모양인데요. 이 뜻은 좌우 언덕 사이에 물이 고여있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몬연이라고도 하고, 또 먹물이 고여있는 벼루전이라고 해서 벼루전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왼쪽에 물수변을 이렇게 붙이면은 이 글자를 몬연이라고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또 이 물수자를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 더할 익자가 있네요. 윗부분은 이게 물수자가 변한 글자고, 밑에는 그릇 명자죠. 합쳐가지고 그릇에 물을 더한다. 그래서 더할 익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물수자가 작을 숫자로 이렇게 생략해서 쓰고 있는 글자, 근본 원자가 있는데요. 윗부분은 언덕 엄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원래 샘천자인데, 샘천자의 밑에 부분 물수자를 작을 숫자로 이렇게 생략해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덕하고 그 샘천자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네요. 그래서 이 뜻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언덕의 틈새이며 물줄기의 근본이다. 그래서 근본원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다음은 이제 물수 변으로 쓰는 글자, 살활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혀설자를 합쳐가지고, 이 뜻은 다물고 있는 입에서 혀를 내밀듯이 갇혀있던 물이 확 터져나와 활활 흐르는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다 해서 살활이라고 했고요. 또 강강자는 물수변에 오른쪽이 만들공자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강이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민물수자가 들어가는 글자, 클태자가 있네요. 클태자에 위에 옆으로 두 개 그은 곳까지 위에서 내려본 부분이 큰 대자가 변한 글자고, 그 밑에 세 번째로 가로 긋고 양쪽으로 내려간 거는 받쳐들 공자의 변형자입니다. 맨 밑에 물수자가 민물수로 이렇게 쓰는 글자고요. 합쳐보면은 이 글자는 목욕을 하는 글자인데요. 큰 사람이 물을 두 손으로 받쳐들어 떠서 몸을 씻고 나니 크게 편안하다 해서 클태라고도 하고 편안할 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 깎을 녹자, 위에 부분은 돼지머리 계락에서 멧돼지의 뾰족한 머리 모양이고, 밑에는 민물수자를 썼는데요. 이 글자는 멧돼지가 주둥이에 있는 송곳니 자라는 걸 막기 위해 송곳니로 나무 껍질을 갉아서 깎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때 나무의 속껍질에서 물 같은 진이 나온다 해서 밑에다 민물수를 넣어서 만드는 글자이고요. 다음은 쌀미자가 민물수로 변형된 글자, 편안할 강자가 있습니다. 맨 위쪽이 지범자라고 해서 어떤 마당을 나타내는 글자고, 가운데 오른손 우자 세로 내려 부분 부분은 그 손에 졸공이를 잡고 있는 모양의 글자고, 맨 밑에는 그 쌀미자가 민물수로 변형된 글자네요. 이 글자의 뜻은 집 마당에서 손에 절국공이를 잡고 현미쌀을 다시 찧어서 백미로 만드는 모양이며, 백미를 먹을 만큼 풍년이 들어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저 껍질을 벗긴 현미 상태로 먹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많으면은 현미를 그 속껍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백미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편안하다 해서 편안할 강자. 그 다음에 이 털모자를 민물수로 쓰고 있는 글자, 구할 글자가 있네요. 이 글자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오디자를 이렇게 생략한 글자고, 밑에는 털모자가 변형된 글자네요. 그러니까 토롯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글자의 뜻은 모피로 만든 토롯 모양이며, 토롯은 따뜻하고 귀함으로 누구나 갖고 싶어 하여 구한다 해서 구할 거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이번엔 내천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흐르는 냇물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고, 이 내천자가 원래 글자입니다. 그리고 세 개 내려간 내천자를 하나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략되어 쓰이기도 하고, 이 내천자는 굽이굽이 돌면서 흐르는 그 냇물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먼저 내천자, 원래 모양 이대로 쓰는 글자에 가르칠 훈자가 있네요. 왼쪽에 말씀 원자를 붙여가지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냇물처럼 자연스럽게 그 항문의 이치를 말로 가르친다는 뜻이고, 순화순자는 오른쪽에 머리 혈자를 써가지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냇물 같은 자연의 이치를 머리가 따르는 것이 순리에 맞는 행동이고 차례를 잘 지키는 순한 이치다. 그래서 순환순이라고도 하고 차례순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내천자를 이렇게 한 개로 생략해서 쓰고 있는 글자, 닦을 숫자, 고칠 숫자가 있는데요. 왼쪽은 사람인 변이고 아래로 내려간 거는 내천자가 생략된 글자. 오른쪽 위에는 칠복자, 맨 밑에는 터럭삼은 뭐가 빛나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사람이 냇물로 목욕을 하여 몸의 재앙을 씻어내고 또 회초리로 스스로를 쳐서 마음을 다스려 빛나게 닦고 고친다. 그래서 닦을 수, 고칠 수라고 하는 글자죠. 닦는다는 뜻은 수양을 한다 때 쓰고 고친다 글자는 수리한다 때 쓰는 글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내천자가 이렇게 굽이굽이 돌면서 흐르는 냇물의 모양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 재앙 제자가 있네요. 내천자 밑에 불화자를 합쳐놨는데 굽이굽이 흘러가는 물이니까 비가 오면은 터져가지고 넘치기가 쉽겠죠. 그래서 글자의 뜻은 냇물이 범람하는 그 홍수와 산불로 인한 재앙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돌순자를 보면은 굽이굽이 돌면서 흐르는 그 냇물의 모양과 삭밭이 뭐대로 간다는 뜻을 합쳐가지고 냇물이 흘러갈 때 굽이굽이 돈다 해서 돌순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불화자입니다. 이 글자는 타오르는 불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이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불, 태우다, 따뜻하다, 박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변형자들도 있고요. 또 이 글자는 불화발이라고 해서 불화자를 글자의 아래 발에 쓸 때 가끔 쓰이는 글자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글자의 아래쪽에만 붙여 쓰는 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화발자가 짐승의 발이나 지느러미 모양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불화자, 그 원래의 모양 그대로 쓰이는 글자에 재앙제자가 있는데 그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숫한자, 자는 밀산자 밑에 언덕엄자, 그리고 그 아래에 불화자를 합쳐가지고 산 언덕 가마에서 나무를 불에 구워 만드는 숯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불화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되어 쓰는 글자들이 있는데 먼저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는 글자, 붉을 적자가 있네요. 위에 흑도자는 큰 대자가 변형된 글자고 아래쪽은 불화자죠. 큰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불이 타오르는 빛깔이 붉은색이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불화자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되어 쓰고 있는 글자, 빛광자가 있는데 아래에다가 걷는 사람인 자를 붙여가지고 사람이 들고 있는 그 횃불이 밝게 빛난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양으로 변형된 글자, 밝을 병자가 있네요. 밑에 있는 경계경자는 성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성 위에 밝혀놓은 횃불이 밝다 해서 밝을 병이라고 하고 밝은 쪽이 남쪽이라 해서 남녘병이라고 듣습니다. 또 이 불화자를 흑도자처럼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글자, 거물 흑자가 있네요. 중간에 흑도자가 들어있죠. 맨 밑에 불화발이 들어있고 그 두 개만 보면은 흑도자는 원래 이게 불화자고 또 밑에 불화발도 원래 불화자죠. 그래서 이 글자는 불꽃 염자입니다. 아래 글자가. 그리고 위에 네모를 가운데 쪼개놓은 글자는 굴뚝의 모양이고 그 점 두 개 찍은 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연기 모양입니다. 쳐서 보면은 아궁이에 불꽃이 피어오르게 불을 뗄 때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연기가 검다 해서 거무르기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불화자를 작은 숫자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글자, 벼슬 위자가 있습니다. 벼슬 위자에 이 부분은 이게 다리미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숫자는 불화자가 변형된 글자고 그리고 거기에 법도준자를 붙여가지고 풀에 달군 다리미로 법도에 맞게 다림질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이 뜻은 다림질을 하여 주름을 펴주듯이 부하들의 움츠러진 마음을 눌러 펴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벼슬아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쫄병들을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 위관급들 또는 제수들을 감독하는 감옥의 간수들을 그런 직책의 벼슬아치들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화발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그럴련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위에 왼쪽은 육달월이니까 고기를 뜻하고 오른쪽은 개견자니까 합치면 개국이라는 뜻이네요. 맨 밑에는 불화발, 이거는
개를 잡아먹을 때 그 개 털을 불에 그을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뜻은 개는 털이 가늘고 빽빽하게 나서 털을 불에 그을려 잡아서 개고기를 먹는 게 당연한 일이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그를 연일하겠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고 개고기를 만들 때 불에 그을려서 잡는 것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울열자는 위에 왼쪽 부분은 큰 흙덩이 륙이라는 글자고 또 위쪽에 오른쪽 부분은 잡을극이라는 글자인데 이 두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를 심을예라고 합니다. 식물을 손으로 잡아서 구덩이에 넣고 흙덩이를 채워서 심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 이제 불화발을 붙인 글자가 이 더울열자인데 이 뜻은 심은 초목을 잘 자라게 하는 땅속의 불기운처럼 덥다 해서 더울열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이 불화발자가 짐승의 발 모양으로 쓰는 글자 말마자가 있네요. 글자는 말의 머리, 갈기, 꼬리와 네 발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또 새조자는 꽁지가 긴 새의 부리와 눈, 목털, 꽁지, 발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그리고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에 물고기 어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물고기의 머리, 몸통, 꼬리 지느러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의 기운이 강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강한 그 말은 잘 뛰어다니고 또 새는 하늘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발 모양을 불화발로 나타냈고 또 물고기는 꼬리 힘으로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오르기 때문에 꼬리 지느러미를 불화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글적자입니다. 위에 흑도자는 이 큰 대자가 변형된 글자, 큰 대자를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 불화자가 변형된 글자. 그러니까 큰 불이란 뜻이네요. 합쳐서 큰 불이 타오르는 그 빛깔이 붉은색이다. 해서 불글적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이 불글적자가 들어가는 글자, 용서할 사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칠복방을 붙여가지고 뜻은 죄인을 매로 쳐서 붉은 피로 물들게 하여 반성하게 하고 용서를 한다. 해서 용서할 사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17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